엔비디아의 천하가 계속되진 않을 것이다.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은 흔히 말하는 버블이 끼어 있다. 시장의 다수는 또 천비디아 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둘 다 길게 봐도 괜찮지만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꼽자면 길게 본다면 당연히 일 수밖에 없죠. 일부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증시 상황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네,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제 비농업 지표부터 시작해서 파월 연준 의원의 이제 이 인터뷰까지 있는 한 주다 보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 고민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 심리가 강하게 좀 부딪히는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잠시 쉬었죠. 누가 보면 급락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최근까지 올라온 상승폭 보면 급락이라는 표현보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저는 조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그 조정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정말 다행스럽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이번 주 엄청나게 이제 큰 대내 변수에 따라서 관망 모드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요즘 가장 뭐 어떻게 보면 핫한 종목이죠.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네. 왜 도대체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참 이게 주기가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대장주가 생길 때마다 이런 곤란한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2년 전에 테슬라와 에코프로, 포스코그룹주 올해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주 이쪽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일단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이 가면 너무 좋은데 지금 주가의 방향이 워낙 지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 증시가 1% 정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오히려 엔비디아는 마지막에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끝나다 보니 엔비디아의 천하가 계속되진 않을 것이다. 테슬라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만큼 엔비디아도 결국 조정을 받을 것이고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은 흔히 말하는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뭐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다수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천비디아 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 정말 이제 팽배한 어떤 투자의 심리가 지금 맞부딪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주가 같은 경우에는 독점으로 인한 그쵸. 어떤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강한 어떤 탄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독점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거냐? 그냥 뭐 지금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마진폭이라는 게 사실 경쟁자들이 들어오고 가령 뭐 각종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거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면은 시장 점유율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마진폭도 역시 좀 줄어들 거라는 어떤 우려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도 전기차의 왕이었다가 지금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리게 됐잖아요. 일단 테슬라 이야기부터 잠깐 드려보면 중국에서의 매출 판매가 많이 줄었어요. 뭐 이 부분은 중국이 이제 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냐면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 테슬라가 좋게 평가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부분인데 엔비디아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죠.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자체 칩 개발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SK 하이닉스도 있죠, 삼성전자도 있죠, 그리고 또 마이크론까지도 지금 시장에 참전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이 엔비디아가 독식하고 있었던 그릇을 조금씩 이제 나눠 가져 보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너무 먼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 AI 시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높은 기술력도 높은 기술력이지만 속도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많이 점유를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칩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쪽의 칩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나중 되면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이른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분석들,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 이와 관련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대한 어떤 우려들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8개월 전만 하더라도 올라가면서도 많은 욕을 들었던 한미 반도체였죠. 실적도 안 나오면서 무슨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냐. 근데 결국에 이제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섰고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었던 날이 있거든요. 그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이크론이 HBM3E를 올해 여름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하겠다는 뉴스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과거에 HBM 사업부가 있었는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잠시 접어뒀던 거고 SK하이닉스는 꾸준히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대박이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HBM에 대한 뭐 투자 연구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이제 HBM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엔비디아라는 고객사를 콕 집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했느냐?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점유율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대신에 그동안에 이제 길게 뭐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HBM을 만들어낸 장비는 이미 실적으로 혹은 기술력으로 인증받은 기업들 거를 쓸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다소 주춤하지만 장비주들은 지금 오히려 새로운 고객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지금 받아가지고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HBM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세가 난 쪽을 보는 게 맞지만 사실 없으신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사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대신에 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대장주들, 흔히 말하면 장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이쪽은 저는 계속 올해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답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길게 보신다면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둘 다 길게 봐도 괜찮지만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꼽자면 길게 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안정성까지 좀 체크를 해본다면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HBM3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확실히 밀렸습니다. 이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나 그걸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또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위에 두고 일단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